고흥의 한 남성이 집을 나간 지 나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경찰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동료 의원을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의원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징계 절차도 예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 지역 환경단체가 광양만권 미세먼지 속 성분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와 환경단체, 지역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전라남도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화폐를 22개 모든 시군에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흥의 한 남성이 집을 나간 지 나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폭염이 계속되면서 경찰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주택가 주변을 지나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숲속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지난 1일 아침 7시 30분쯤 고흥군 과행면에 사는 35살 박모 씨가 집을 나갔습니다. 귀가가 늦어지자 박 씨의 가족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2일부터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가족은 박 씨가 우울증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집을 나간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은데요. 내가 집에 없어가지고 며칠 약을 며칠 안 먹었나 봐요. 그리고 소지품도 다 있고. 키 170cm의 마른 체형인 박 씨는 외출 당시 검정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농로와 축사 등은 물론 인근 해변까지 수색을 강화하며 박 씨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박 씨의 집 주변과 야산에는 경찰과 군 병력 등 200여 명이 투입됐으며 드론 석 대와 수색견도 박 씨를 찾고 있지만 폭염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일에는 박 씨를 보성군 벌교버스 터미널에서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면서 수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큰 길 말고 농로로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CCTV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지금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 경보도 계속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날씨 때문에. 경찰은 오는 7일까지 수색을 이어간 뒤 박 씨를 찾지 못하면 수사로 전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목포시의회가 동료 의원을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의원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김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징계 절차도 예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제34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목포시의회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김모 의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오늘 이게 보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소명을 듣고 처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또 검토해 주십시오. 그동안 사과문 말고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김 의원. 윤리위원회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성희롱 의혹에 대해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의 소명으로 진실 공방이 예상되면서 윤리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가 길어질수록 여성 의원의 2차 피해가 우려되지만 명확한 진실 규명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윤리위원회가 김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시기는 8월 6일. 윤리위원회의 자체 조사는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규정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며칠 만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는 것도 그런 의견들이 이제 특위원들이 있었어요. 의장단의 회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것까지 막아버릴 필요가 있느냐 생각인 것 같아요. 김 의원의 제명 절차는 8월 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확정됩니다. 하지만 소명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만큼 징계 여부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더구나 김 의원이 제명되더라도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최대 2년까지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성희롱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광양 지역 환경단체가 광양만권 미세먼지 속 성분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되면서 논란입니다. 철성분 같은 중금속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광양만권에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더 큰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신청만 하면 환경부에서 설치해주는 중금속 측정기, 환경단체의 자세한 설명과 시민들의 의견을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우리 지역의 중금속의 다량의 매우 높은 철가루가 먼지에 포함되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환경단체가 허위 주장을 통해서 제철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사실은 이거는 궁극의 목적은 제철을 벌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철이 선철을 생산 안 하고 고부가가치를 생산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만큼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단체의 설명대로 경북 포항이나 충남 당진에는 있지만 광양만권에는 없는 것, 바로 중금속 측정기입니다. 이 중금속 측정기 없는 우리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지금 대인도 계시고 의비도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침도 많이 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꼭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중금속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는 것 자체가 놀랍네요. 지금까지 왜 그게 없는지. 그래서 이건 반드시 설치돼야 되고 전국에 광양뿐만 아니에요. 어디든 공단은 무조건 설치해야 돼요. 중금속.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뭔가 확실한 대처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뭔가 믿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공기청정기로도 해결이 안 되고 마스크 쓰는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좀 어떻게 시청이나 정부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광양제철소에서 철저하게 해주면 더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딱히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좀 심각하다 생각하면 정부에서도 이제 지원하면서 적극적으로 차단하면 되지만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믿고 계속 의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위험했으면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죠. 미세먼지가 안 좋아질수록 측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면 측정을 하는 게 맞겠지만 아직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측정 장치가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만난 시민들은 정부의 방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다 또는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광양만권에는 없는 중금속 측정기,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느덧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진군 역시도 지난 1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승옥 강진구수를 직접 만나 지난 1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이승옥 군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굉장히 소회라면 소회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동안 1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정말 1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년 동안에는 민선 7기가 나가야 할 군정의 목표와 방향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립하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예,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왔었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이런 민선 시대가 정착됨에 따라서 민선자치단체 장, 군수는 주민들과 격의 없이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이런 저희 철학에 따라서 군수실 문턱을 없애고
또 언제나 국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파악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이런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좀 바쁜 시간을 좀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1년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고 솔직히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인데도 네. 어떻게 보면 좀 실적도 많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예. 좀 세세히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강진 산업단지 작년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올해 또 100% 분양 완료. 어떻게 보면 희소식인데 네. 어떻게 여기까지 끌어올리실 수 있었던 거죠? 예. 그 지난 7월 1일자로 제가 취임했을 때는 우리 강진 산단이 16%를 분양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산단을 전라남도 개발공사가 개발을 하면서 그 개발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분양이 늦어지니까 이미 분양에 따른 지체 상금이 13억 정도 이미 발생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에 올인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투자 유치를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를 신설을 하고 또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이 투자 유치를 해오면 인사상 가점을 주고 또 주민들이 이런 투자 유치를 하면은 보상금을 주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총력 체계로 이렇게 추진한 결과 산단을 100% 분양 완료를 하는 이런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그 군수 임기가 4년입니다.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또 3년이라는 시간이 좀 남아있기는 한데 이 기간 동안에 군수님께서 직접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완성하거나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나 정책이 좀 있을까요?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요. 그 중에서도 꼭 하나를 내라면 산단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으로 끝나지 않고 산단에 전부 기업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가동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이 여기에 취업을 하는 이런 것들을 꼭 한 가지를 하라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단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아울러서 정말 우리 강진이 종전에는 동순천, 서강진 이 정도로 이렇게 강진이 번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이런 낙후되어 있는 강진을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이런 기관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강진의 중심지는 강진읍이기 때문에 강진읍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그 소신을 가지고 강진읍에 있는 도시재생사업부터 국가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최초로 군 단위에서는 재생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란다 할지 또 상권 활성화 사업이란다 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국가 공모사업을 유치를 해서 강진읍만 하더라도 약 800억 원에 해당하는 이 정도 공모사업을 유치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을 차질 없이 3, 4년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성공시켜 나간다면 정말 강진읍은 획기적으로 변화리라고 봅니다. 일단 뭐 저희 군에 3만 6천여 명의 군민들이 계시고요. 네. 또 우리 도민들도 계시는데 우리 강진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겠습니다.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강진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또 국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따와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행정만이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협조해 주어야만이 이런 사업들이 소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또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 기간 내에 완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네, 뭐 앞서서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동순천, 서강진 이 당시의 시대보다도 더 앞서가는 강진의 모습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모습을 좀 더 기대하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화폐를 22개 모든 시군에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11개 시군에서 지역 화폐 420억 원을 발행했지만 올해는 22개 모든 시군에서 1,055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태풍 프란시스코의 대비책을 점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6일까지 인명피해 우려 지역 297곳과 둔치주차장 19곳, 야영장 60곳 등 633개 재해발생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과 예찰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농작물이나 비닐하우스, 선박 등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일본의 경제 침략을 규탄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5일 목포 원도심에 있는 구 일본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한 결정은 경제 침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처사이자 자유무역을 강조한 모습과도 모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6년에 체결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8월 24일로 예정된 연장 여부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 발전을 돕는 양봉산업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인화 국회의원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양봉농가는 낭충봉화 부패병 피해로 꿀벌 전염병이 돌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양봉산업지원법은 양봉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꿀벌 신품종 개발과 양봉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 57개국 수영 동호인이 참가하는 세계 마스터즈 수영 대회가 여수에서 개막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9일부터 4일 동안 엑스포 해양공원에서 세계 마스터즈 수영대회 오픈워터 경기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종목은 남녀 3km며 25세부터 89세까지 5세 단위로 구분해 경기가 진행됩니다. 경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사업용 차량 밤샘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단속이 실시됩니다. 순천시는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가와 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무단 주차하면 운행정지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사람 체온에 육박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열사병 위험지수가 매우 높겠는데요.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요. 어린이와 노약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태풍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구름만 많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나 동해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차츰 거세지겠습니다. 선박들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더위의 기세는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꺾이겠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 정도의 소형급 태풍으로 수요일 밤사이 남해안을 상륙한 뒤 그 후 내륙을 관통하고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화요일 오후 제주와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태풍의 경우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고요. 대비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